350일 만에 다시 이 재심을 받으면서 결국 확정이 됐죠. 17년형이 확정됐고 형량이 지난 1심보다도 2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수감됐는데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일단 그 법정 구속이 됐는데 보석 상태로 풀려져 있었기 때문에요. 본인이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한 7분여 동안 제대로 이제 말을 잇지 못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과 짧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법정 구속이 되면 바로 이제 구치소로 인신이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이렇게 형량이 뭐 조금이나마 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 그 다스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 받았다는 그 액수가 한 27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형량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1심에서 또 면소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뭐 선거 캠프에 어떤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든지 하는 일련의 행위가 각각의 개별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마지막 행위까지가 포괄일죄라고 해서 일련의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의 기산점을 제일 마지막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종전의 면소 판결을 유죄로 바꿨습니다. 이런 여러 어떤 요소가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 형량도 2년이 는 17년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심이 진행돼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이제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이제 재판을 계속 준비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같은 이제 상고를 할지 말지는 아마 변호인들과 고심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상고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증거 기록을 보고 같은 법률인으로서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린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변호인들이 공언했기 때문에 아마 상고를 할 거고 검찰 역시 본인들이 이제 원했던 구형량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다 상고를 하고 그렇다면 구치소에서 재판을 또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일보는 현직 판사의 공개 요구가 큰 파문을 낳고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김동진 부장판사가 다소 도발적입니다. 문 대통령 하야하라라는 요구에 공개 요구를 해서 현직 법관이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해서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김 부장판사는 이걸 올린 다음에 다시 이제 삭제를 했어요. 김 부장판사의 과거 이제 행보를 보면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다소 공격적인 공개 요구를 한 거죠? 네, 우리 김동진 판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과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국제법 연구회 소속의 그 부장판사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문 대통령을 하야하라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아마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제 뭐 며칠 있다가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분이 그 전에도 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긴 하셨어요. 2014년도에는 국정원장인 당시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재판을 받았을 때 무죄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김동진 부장판사가 본인이 그때 당시에 사법부 내부망에 법원 내부망에다가 법치주의는 죽었다. 지록 위마의 판결이다라고 해서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당시에 글의 말미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법치주의는 판사에게 헌법이 주어진 책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본인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를 했었던 반면에 이번에 더 흥미로웠던 것은 본인이 이번에 지지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에서 시작이 돼서 금년도 1월에는 추미애 장관의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전적으로 경고를 했었죠. 사실 공무원이고 또 판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있어야 그 판결에 수긍하는 국민들에게도 사실 동의를 구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내용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또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네.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들을 지지했던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여유로움과 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장판사 뭐 법원 내 상당히 고위직이잖아요. 고위직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과정에서 표현의 어떤 뭐 정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윤영걸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판사는 원래는 판결로 말하는 게 옳죠. 네. 근데 이제 뭐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SNS는 네. 그러니까 뭐 공무원으로서는 뭐 적절치 않지만 뭐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저는 이걸 보고 옛날에 그 조선 말에 최익현, 예. 그 임진왜란 때 조헌 도끼 들고 대궐 앞에 가서 상소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지부 복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도끼 들고 가서 지부 목숨 걸고 상소. 상소하는 네. 거. 이게 저는 임미리 교수하고 이 김동진 그 판사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요.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 네. 그랬잖아요. 예. 이 김동진 판사는 대통령 하야하라. 근데 실제 뜻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 하야라는 말 대신에는 대통령 정신 차려라.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가 아니라 네. 민주당 똑바로 해라. 뭐 그 뜻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저에는 애정이 바탕이 된 내용이겠죠. 매는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아봤지만 사랑의 매하고 예. 선생님이 부부싸움하고 가서 화풀이로 애 때릴 때하고 그건 맞는 사람은 알아요. 네. 근데 저는 이분들이 보수 아닙니다. 자기들이 진보 문재인 정권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조국 사태나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조국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글 써놨더라고요. 예. 왜 국민한테 마음이 있지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느냐. 여기서 굉장히 분노한 게 지금 이 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나 김동진 판사 글을 저는 제목은 좀 네. 민주당만 빼고 대통령 하야하라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 좀 과한 내용도 있지만 네. 좀 수긍하고 좀 그 절차 탕마하고 받아들여져야 할 내용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지지층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네. 그때 정권의 폭이 저는 넓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쩌면 진중권 전 교수도 뭐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진중권 전 교수도 한때 뭐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왔는데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이게 정말 진보의 가치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진보 진영 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면서 원래 21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검사장 회의를 추미애 법무장관이 개최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열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게 뭐 여러 전국 지역에서 모이는 이런 행사를 강행한다는 건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죠?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화가 될 것을 염려했던 정치적 판단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쩌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뭐 그런 건가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검찰의 기소, 그다음 수사 분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검사장급 회의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우리 추미애 장관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도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이번에 그 연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논의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총선 이후에 또다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매일경제 신면 살펴볼까요? 불법 딱지뗀 타다, 늦게나마 공격적인 투자와 증차에 시동 건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제 변호사 제가 두 분께 여쭤보니까 다 무죄 날 것 같다고 해서 그분 두 분 다 맞췄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역외군수사업법 위반으로 됐는데 이제 렌터카 사업자가 이걸로 수익 사업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 재판부는 소카와 이 고객들이 아주 초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어떤 그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들어줬고요. 이게 입법으로 규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처벌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 체계로는 그렇게 판결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사진 설명에 법원이 미래의 편에 서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